운전면허를 반납하시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얼핏 들으면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배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전북 무주의 한 70대 어르신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 받아서 택시 서너 번 타면 끝이야. 이 한마디는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수많은 농촌 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라는 말이 어르신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그 절박한 현실을 드러내는 외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를 넘어 우리가 외면해왔던 농촌 어르신들이 생존권과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충남의 한 작은 마을에 사시는 78배 박만섭 어르신의 하루를 잠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새벽녘 낡았지만 여전히 쌩쌩한 1톤 트럭의 시동 거는 소리가 마을의 아침을 엽니다. 손때 묻은 운전대를 잡고 밭으로 나가 작물을 돌보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전에는 읍내 농협에 들러 비료를 싣고 와야 하고 오후에는 며칠 전부터 쑤시는 무릎 때문에 예약해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침 장날이라 집에 혼자 계실 아내를 위해 좋아하시는 생선이라도 한 손 사가려면 시장에도 들러야 합니다. 이 모든 곳을 오가는 거리는 수십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마을 어귀에 정류장이 있긴 하지만 버스는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 번,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 번, 그렇게 하루에 딱 2번 들어오는 게 전부입니다. 박만섭 어르신에게 이 낡은 트럭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탱하는 생계수단이자 아플 때 병원으로 달려갈 수 있는 생명줄이며 이웃과 만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박만섭 어르신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비단 몇몇 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운전 어르신 10명 중 무려 9.5명, 정확히 94.8%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지 않겠다 고 응답했습니다. 반납하지 않는 이유로는 물론 아직 운전하는데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라는 응답도 가장 많았지만 그 뒤를 잇는 답변들이야말로 진짜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업상, 즉 농사일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해서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라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고집이 아닙니다. 운전대를 놓는 순간 평생을 일궈온 생계와 소중한 일상이 한순간에 마비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물론 정책을 만드는 정부의 고민도 이해는 갑니다. 실제로 관련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0년 약 3만 1천 건에서 2022년에는 약 3만 5천 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반납하는 분들께는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인센티브는 농촌의 거대한 현실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납 이후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반납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의 진짜 뿌리는 사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촌의 인구가 계속 줄면서 우리가 도시에서는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그곳에서는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어귀에 있던 작은 가게, 약국, 우체국, 은행 같은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이제는 읍내까지 차를 몰고 한참을 나가야만 겨우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감기 기운이 있으면 설렁설렁 걸어가 진찰받던 동네 의원이 이제는 차로 30분 이상을 달려가야 하는 곳으로 멀어졌습니다.
결국 어르신들은 생필품 하나를 사기 위해 병원 한 번을 가기 위해 점점 더 먼 거리를 운전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면허를 반납하라는 것은 단순히 불편을 감수하라는 말을 넘어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고립을 받아들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왜 농촌 어르신들이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지 그 절박한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답이 없어 보이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문제 정말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반납은 완강히 거부하는 어르신들이지만 안전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무려 76.4%의 어르신들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무조건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대안 없는 반납 강요가 아닙니다. 안전하게 계속 운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정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놓게 되었을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이동수단을 마련해달라는 합리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체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 몇 푼 쥐어주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원 택시나 행복택시와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해진 노선 없이 어르신이 병원에 가거나 장을 봐야 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처럼 부를 수 있는 이 제도는 농촌 어르신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형 맞춤 이동수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납이 아닌 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면허를 일괄적으로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능력을 고려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은 제한하되 수십 년간 다녀 익숙한 동네 주변이나 읍내까지의 운전은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운전 교육을 강화하고 차량의 후방 카메라나 긴급 제동장치 같은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농촌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머지않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마주할 미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고령화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며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이 운전대를 놓아야 할 시점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동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절망감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시스템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은 반납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지원과 대안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손에 굳건히 잡힌 운전대가 더 이상 위험의 상징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분들의 삶을 영위하는 존엄한 도구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깊은 고민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의 부모님이자 미래의 우리 자신이 될 어르신들의 발을 묶는 정책이 아닌 그분들의 삶을 진정으로 지지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시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오늘이 빛나는 내일을 만듭니다.